나는 평양에서 태어났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허락한 주소지 안에서 태어났고 국가가 허락한 생각만 배워야 했으며 국가가 허락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나는 숫자와 기계에 유난히 빠른 아이였다. 전기가 자주 끊기는 집에서도 나는 고장난 라디오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고 학교에서는 계산 문제보다 기계 구조도를 더 빨리 이해했다. 그 재능은 칭찬이 아니라 선별의 이유가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특별 교육 대상자라는 이름으로 불려갔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때는 몰랐다. 다만 그날 이후 내 인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 되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컴퓨터였다. 그러나 우리가 접한 컴퓨터는 세상이 아는 컴퓨터와 달랐다. 인터넷은 없었고 외부 세계와 연결된 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광명이라 불리는 내부망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조국의 위대함과 적들의 몰락을 데이터로 학습했다. 코드를 짜는 법을 배웠고 암호를 해독하는 훈련을 받았으며 침투와 위장을 시뮬레이션으로 반복했다. 교관은 늘 같은 말을 했다. 너희는 총을 들지 않는 전사다. 그 말은 자부심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족쇄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다. 성적이 좋을수록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다. 청년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사이버 인력이 되어 있었다. 외부 세계의 금융 시스템 구조, 기업 서버의 취약점,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우리는 비밀리에 학습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세계를 공부하면서도 나는 세계를 본 적이 없었다. 사진과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자유, 이동, 선택이라는 단어들은 점점 내 안에서 질문이 되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가? 왜 나는 남의 시스템에는 침투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방향은 바꿀 수 없는가? 결정적인 균열은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해외 정보를 분석하는 임무 중에 나는 교관이 미처 차단하지 못한 외부 데이터 조각을 발견했다. 단 몇 초 동안 열린 그 통로를 통해 나는 처음으로 진짜 인터넷의 흔적을 보았다. 뉴스도 선전도 아닌 누군가의 일상적인 글이었다. 커피 사진, 친구와의 농담, 불평, 웃음. 그 평범함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적이라고 배운 세계는 괴물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임무는 계속 수행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탈출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금기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갔다. 나는 총도 돈도 없었다.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기술과 관찰력뿐이었다. 국경을 넘는 대신 먼저 시스템의 경계를 넘는 방법을 계산했다. 이동 경로, 감시 패턴, 그리고 평양 시내에 존재한다는 소문 속의 외국인 전용 인터넷 카페. 그곳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였지만 외교관과 무역 관계자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접근은 위험했다. 잘못하면 단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기회는 완벽할 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흐린 날 저녁, 업무 보고를 마친 뒤 나는 평소와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골목 끝에 간판도 없는 건물 2층. 그곳에 내가 찾던 장소가 있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낯선 언어가 흐르는 화면들과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몇 명의 외국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내가 평생 접근하지 못했던 진짜 인터넷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로그인했다. 그러나 그 로그인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탈출은 이제부터였다. 인터넷 카페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숨 쉬어온 세계와 전혀 다른 공기였기 때문이다. 화면 속에는 끝없이 펼쳐진 정보의 바다가 있었고 그 파도는 통제되지 않았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아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손끝이 떨렸다.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이곳에서의 모든 클릭은 기록이 될 수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는 나를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 나는 먼저 관찰했다. 외국인들은 각자의 언어로 메일을 확인했고 뉴스 사이트를 읽었으며 웃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역설적으로 비범한 결심을 다졌다. 여기서 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사이버 전사로서 배운 모든 기술은 오늘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공용 단말기의 보안 구조를 훑어보고 로그 정책을 파악한 뒤 최소한의 흔적만 남기는 가상 환경을 만들었다. 몇 분이 지나자 화면은 내가 설계한 안전한 통로가 되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접속했다. 익명 계정을 만들고 해외 포럼에 접속했다. 정치도 이념도 아닌 단순한 질문을 남겼다. 이 도시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은 어디인가? 대답은 금방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 자체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평양에서 질문은 위험한 행동이었다. 특히 자유에 대한 질문은 더욱 그랬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질문이 죄가 아니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 카페를 오갔다. 매번 다른 시간, 다른 옷차림으로 다른 동선을 택했다. 감시는 늘 존재했지만 패턴은 인간이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 패턴의 빈틈을 읽는 데 익숙했다. 인터넷을 통해 나는 외부 세계의 현실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배운 적대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 실패해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자유. 동시에 탈북자들의 증언도 접했다. 성공한 이야기만큼이나 실패한 이야기들이 나를 붙잡았다. 국경에서 붙잡힌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그 모든 이야기는 내 계획을 더 냉정하게 만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죽는다. 탈출은 로맨스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래서 나는 탈출 경로를 세 가지로 나눴다. 육로, 해로, 그리고 제3국 경유. 각 경로의 리스크를 수치로 정리했고 성공 확률을 비교했다. 기술자답게 나는 최적의 해를 찾고자 했다. 그 결과는 잔인했다.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오래 걸렸고 가장 빠른 길은 가장 많은 피를 요구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서 한 외국인이 나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짧은 인사였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다만 그는 종이에 짧은 문장을 적어 테이블 위에 남겼다. 언어는 다르지만 길은 연결된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 문장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관찰만 할 수는 없었다. 인터넷은 나에게 자유의 그림자를 보여주었고 이제 나는 그 실체를 잡아야 했다. 다음 단계는 위험했다. 접촉, 신뢰, 그리고 이동. 모든 것은 한 번에 무너지거나 한 번에 열릴 수 있었다. 평양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고 감시는 여전히 촘촘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국가의 해커가 아니었다. 나는 탈출을 준비하는 인간이었다. 결심은 계획을 낳고 계획은 사람을 고립시킨다. 탈출을 선택한 순간부터 나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동료들은 여전히 국가의 언어로 웃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서로를 감시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는 곳, 그것이 내가 살아온 평양이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준비했다. 철저히, 조용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이었다. 돈은 움직임의 연료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월급은 감시 대상이었고 비공식 거래는 함정이 될 가능성이 컸다. 나는 기술을 이용했다. 외부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 내부망과 외부망의 경계에서 생기는 미세한 오류를 활용했다. 큰 금액은 필요 없었다. 이동과 잠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 그것만 있으면 됐다. 며칠에 걸쳐 나는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작은 단위의 자금을 모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숫자들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였다. 인터넷 카페에서 마주친 외국인의 문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신호로 해석했다. 이후 며칠 동안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자리에 앉았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침묵은 일종의 대화였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아주 짧게 물었다.
나갈 생각이 있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되돌렸다. 길은 안전한가?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말했다. 완전히 안전한 길은 없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교환했다. 직접적인 탈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날씨, 도로공사, 외국인 이동 일정 같은 사소한 정보들이 오갔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사소함 속에 진짜 지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나에게 제3국을 경유하는 경로의 가능성을 암시했고 나는 그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동시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면 그 사람의 실수가 곧 나의 끝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시간이었다. 탈출에는 타이밍이 전부였다. 평양의 일정은 국가 행사에 따라 움직였다. 대규모 행사가 있는 날은 감시가 강화되지만 역설적으로 일부 지역의 통제가 느슨해졌다. 나는 그 틈을 계산했다. 지도 위에 시간표를 겹쳐놓고 감시 인원의 이동 패턴을 추적했다. 해커로서의 훈련은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계획은 점점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 밤이 되면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나갈 수 있는가?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평양에 남겨질 얼굴들이 떠올랐고 그 얼굴들은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곳에 남는다면 평생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지도 분명했다. 선택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후회의 방향을 고르는 일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보안 점검이 강화된다는 내부 공지가 내려왔고 일부 인원이 재배치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기회이자 경고였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그날 밤 인터넷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하면서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수많은 창을 닫았지만 한 가지는 닫지 않았다. 자유에 대한 가능성. 그것만은 닫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의 불빛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반짝였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이미 다른 세계의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탈출은 이제 이론이 아니었다. 실행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실행의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왔다. 대규모 행사를 앞둔 평양은 겉으로는 분주했지만 실제 감시는 분산되어 있었다. 나는 그 분산이 만들어내는 빈틈을 기다렸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보고서도 정확히 제출했다. 동료들의 농담에 웃었고 상급자의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답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연기하지 못할 때가 아니라 너무 잘 연기할 때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작은 실수를 하나 남겼다. 사소한 계산 오류. 눈에 띄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 관심은 그곳으로 향했고 나는 그 사이를 지나갔다. 점심 무렵 나는 예정보다 일찍 자리를 떴다. 외투 안쪽 주머니에는 최소한의 물품만 있었다. 문서, 장비,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버렸다. 남겨야 살아남는다. 그 원칙은 잔인했지만 정확했다. 거리로 나서자 평양의 공기는 유난히 맑아 보였다. 그 맑음이 내게 허락된 마지막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첫 이동은 도보였다. 택시는 기록을 남기고 대중교통은 예측 가능했다. 나는 골목과 골목을 잇는 비공식 동선을 택했다. 건물의 그림자, 공사 가림막, 인파의 밀도를 계산하며 이동했다. 감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다. 나는 시선을 피하는 대신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 고개를 숙이지도 급히 걷지도 않았다. 평범함은 가장 강력한 위장이다. 약속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던 그 외국인. 우리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몇 걸음 나란히 걸었다. 말 대신 리듬으로 대화했다. 그가 멈추면 나도 멈췄고 그가 속도를 높이면 나도 맞췄다. 도시의 소음이 우리를 덮어주었다. 그는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주소와 시간. 그리고 한 줄. 다음부터는 혼자다. 그와 헤어진 뒤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사실을. 도움은 여기까지였다. 이후의 선택과 결과는 전부 내 몫이었다. 주소는 평양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다. 공식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곳. 접근은 쉬웠지만
떠나기는 어려운 장소였다. 내부에는 몇 개의 방과 오래된 통신 장비, 그리고 기다림의 냄새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틀을 보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불필요한 통신도 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계획을 반복했다. 변수는 세 가지였다. 날씨, 검문 강화, 그리고 사람. 날씨는 예측 가능했고 검문은 통계로 다룰 수 있었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배신, 실수, 공포. 그 모든 것은 계산을 벗어난다. 그래서 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받아들였다. 실패할 수도 있다. 붙잡힐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미 실패한 삶이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셋째 날 새벽, 이동 신호가 왔다.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특정 라디오 주파수에서 의미 없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음악이 끝나면 움직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이 호흡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조차 밀어냈다. 두려움은 느끼되 붙잡히지 말 것. 그게 내가 세운 규칙이었다. 문을 나서자 평양의 새벽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도시가 잠들면 감시는 기계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기계는 예측 가능하다. 나는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 목적지는 더 이상 평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경을 향한 첫 발걸음,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시작이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직선이 아니었다. 직선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검문을 부른다. 나는 도시의 외곽을 원으로 도는 경로를 택했다. 새벽의 도로에는 화물차 몇 대와 교대 근무를 마친 군인들만이 오갔다. 그들의 표정은 피로로 굳어 있었고 그 피로는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나는 발걸음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이 속도는 두려움을 숨기는데 가장 적합했다. 첫 번째 검문소는 예상보다 일찍 나타났다. 임시로 설치된 바리케이드, 손전등의 빛, 짧은 질문. 나는 신분증을 내밀며 고개를 약간 숙였다. 과장되지 않은 존중은 의심을 줄인다. 질문은 형식적이었고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통과. 숨을 쉬었지만 안도의 호흡은 하지 않았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국경 근처로 갈수록 풍경은 거칠어졌다. 도로는 흙으로 바뀌었고 통신 신호는 약해졌다. 이 지점부터는 기술보다 감각이 중요했다. 나는 발밑의 소리, 바람의 방향, 멀리서 들리는 엔진음을 구분했다. 어릴 적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며 배운 것은 기계의 언어였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연의 언어였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나는 일부러 길을 벗어나 숲 가장자리를 탔다. 밤이 깊어지자 긴장도 깊어졌다. 감시탑의 불빛이 멀리서 주기적으로 스쳤다. 빛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멈췄고 어둠이 돌아오면 움직였다. 시간은 늘어졌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 무게는 피로만이 아니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현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훈련된 개였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했다. 나는 즉시 계획을 수정했다. 원래 경로를 포기하고 수로를 따라 이동하기로 했다. 물은 흔적을 지운다. 차갑고 불편하지만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다. 신발을 벗어 가방에 넣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냉기가 발목에서 무릎까지 빠르게 올라왔다. 몸이 경직되려는 순간 나는 호흡을 조절했다. 공포는 몸을 얼리고 얼어붙은 몸은 소리를 낸다. 수로를 벗어났을 때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과 아침의 경계.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나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경계선은 가까웠다. 지도에서 보던 선이 아니라 체감으로 느껴지는 선. 공기의 밀도, 소리의 결이 달랐다. 이 선을 넘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 좋든 나쁘든. 마지막 이동을 앞두고 나는 잠시 멈췄다. 평양에서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내부망에 폐쇄된 화면들,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본 커피 사진. 그 모든 장면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후회는 없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선택은 분명했다. 나는 몸을 낮추고 경계선을 향해 움직였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소리를 삼켜주었다. 그 순간 멀리서 무전 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걸음, 또 몇 걸음, 그리고 마침내
선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는 즉시 오지 않았다. 선을 넘는 것은 시작일 뿐.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 앞에서 펼쳐지는 미지의 땅.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살아남기 위한 다음 선택이 필요했다. 선을 넘은 순간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총성도 외침도 없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 숨어 있다. 나는 그대로 엎드린 채 몇 분을 기다렸다. 시간 감각은 이미 무뎌졌고 심장 박동만이 기준이 되었다. 뒤에서 들리던 무전 소리는 멀어졌다가 사라졌다. 추격이 끝난 것인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빠른 결단이 아니라 참을 줄 아는 인내였다.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지형은 평양 근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묘하게 달랐다. 표지판의 모양, 길가에 버려진 물건의 종류, 무엇보다 공기의 냄새가 달랐다. 이곳에서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자유는 축포처럼 터지지 않았다. 대신 서서히 의심과 함께 스며들었다. 혹시 함정은 아닐까? 혹시 다시 끌려가지는 않을까? 나는 아직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었다.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혼자가 가장 안전했다. 나는 숲을 따라 이동하며 낮은 지대로 내려갔다. 햇빛이 강해질수록 위험도 커졌다. 낮에는 사람이 많고 사람은 질문을 던진다. 질문은 기록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낮을 숨고 밤을 택했다. 해커로서 밤샘은 익숙했지만 이 밤은 달랐다. 화면 대신 하늘을 보며 시간을 계산해야 했다. 이틀째 밤, 나는 처음으로 외부 세계의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웃음, 엔진 소리. 그 소리들은 규칙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다. 내가 배운 세계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낯선 자유는 환영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이 세계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계급도, 배경도, 보호막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적만이 나를 움직였다. 셋째 날 새벽, 계획에 있던 접촉 지점 근처에 도착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암시로만 들었던 장소, 작은 도로 옆에 허름한 건물이었다. 나는 바로 접근하지 않았다. 한 바퀴, 두 바퀴. 주변을 확인하고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의 패턴을 관찰했다. 위험은 항상 급함에서 시작된다.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눈빛으로만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중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짧게 물었다. 어디서 왔나? 나는 준비한 답을 했다. 장소가 아니라 과정으로.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물 한 컵을 내밀었다.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몸에 떨림을 느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렀던 공포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규칙을 배웠다. 이름을 말하지 말 것, 과거를 묻지 말 것, 약속은 글로 남기지 말 것. 이 규칙들은 국가의 규칙보다 훨씬 단순했지만 훨씬 실질적이었다. 나는 임시 거처로 옮겨졌고 신분을 숨기는 법, 이동하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자유는 즉시 주어지지 않았다.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조금씩 허락되는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처음으로 합법적인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화면,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 닫히지 않는 창.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멈춰 있었다. 이제 나는 침투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해킹은 파괴였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구축이었다.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였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의 존재가 기록으로 남는 순간 과거가 따라올 수 있었다.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자유는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 선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 될 것이었다. 기록을 지우는 일은 해킹보다 어렵다. 침투는 흔적을 남겨도 되지만 정착은 흔적을 통제해야 한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임시 거처에서의 첫 주는 기다림과 정리의 연속이었다. 연락은 최소화되었고 이동은 철저히 분산되었다.
같은 길을 2번 가지 않았고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새로운 세계의 규칙은 단순했지만 냉정했다. 살아남고 싶다면 존재를 증명하지 말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와의 연결을 끊는 것이었다. 이름, 습관, 말투, 키보드 입력 리듬까지. 나는 스스로를 분석했다. 평양에서 훈련받은 해커의 흔적은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었다. 코드 스타일,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 심지어 마우스를 움직이는 각도까지도 개인의 서명이 된다. 나는 그 서명을 하나씩 지웠다. 새로운 방식으로 타이핑을 연습했고 일부러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며 사고 패턴을 흐렸다. 완벽함은 눈에 띈다. 살아남으려면 평균이 되어야 했다. 2번째는 언어였다. 말은 정체성을 드러낸다. 나는 억양을 낮추고 질문을 줄였으며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말할 때는 짧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기술자로 인식했다. 그 인식이 중요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경계하고 이해했다고 믿는 존재를 방심한다. 나는 방심 속에 숨었다. 며칠 후 제한된 범위에서의 작업 기회가 주어졌다. 합법적인 일, 합법적인 보수, 단순한 시스템 유지 보수였다. 화면 앞에 앉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은 정확했고 눈은 빠르게 오류를 찾았다. 그러나 나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능력은 드러내는 순간 질문을 부른다. 질문은 조사로 이어진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했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남아 과거를 정리했다. 평양에서 배운 기술들은 버릴 수 없었다. 그것들은 나를 살게 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기는 방향을 바꿔야 했다. 침투가 아니라 보호, 탈취가 아니라 설계. 나는 보안을 공부했고 시스템을 지키는 방법을 익혔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잘 아는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되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외부 세계의 인터넷 카페를 떠올렸다. 그곳에서 처음 본 자유의 단편들, 커피 사진, 농담, 불평. 이제 나는 그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은 조심스러웠다. 자유를 크게 누리는 사람일수록 자유를 잃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작게 살았다. 필요 이상을 원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선택을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뉴스에서 사이버 공격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슴이 잠시 조여왔다. 나와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들은 선택하지 못했고 나는 선택했다. 그 차이는 책임이 되었다. 나는 나만을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내가 배운 것을 다른 방향으로 써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다시 로그인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숨김 없이. 화면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다. 그 선택지들은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 다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멈췄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기 위한 로그인이 아니었다. 살아가기 위한 로그인,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자유는 도착지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나는 아직 그 과정의 중간에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다시는 닫힌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그 다짐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멀리 와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나를 새로운 위치로 밀어냈다. 더 이상 도망자의 하루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고 정해진 일을 하는 생활.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서서히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완전히 풀지는 않았다. 긴장은 나를 살게 했고 방심은 늘 가장 늦게 찾아오는 적이었다. 합법적인 신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영역에서 일했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친해지는 것은 쉽지만 멀어지는 것은 어렵다. 특히 과거를 숨겨야 하는 사람에게 관계는 위험한 자산이었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유지했다. 정중하지만 차갑게, 친절하지만 얕게. 그 균형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반드시 지켜야 했다. 기술자로서의 나는 점점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빠르지 않지만 정확한 사람, 말이 적지만 실수가 없는 사람. 그 평가는
나에게 적당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불리는 위치, 나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더 높은 보상도, 더 큰 프로젝트도 일부러 피했다. 과거에 나는 최고가 되는 법을 배웠지만 지금의 나는 살아남는 법을 선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외부 기관에서 보안 점검을 나온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은 나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겼다. 보안, 점검, 기록. 그 단어들은 나에게 공포의 언어였다. 나는 즉시 스스로를 점검했다. 사용한 계정, 남긴 로그, 반복된 패턴.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다.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생긴다. 점검 당일, 나는 평소보다 더 평범해지기로 했다. 질문에는 짧게 답했고 필요 없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라는 것을.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그 영향력을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개인적인 선택을 했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메일함을 열었고 몇 통의 메시지를 읽었다. 그중 하나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당신의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즉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도움과 노출의 경계는 매우 얇았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단순히 숨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분명해졌다. 선택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총도 국경도 없었다. 대신 책임과 방향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는 평온했다. 평양에 통제된 평온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 이 평온은 언제든 깨질 수 있었지만 그 깨짐조차 선택의 일부였다. 나는 내일을 미리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원칙만을 세웠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것. 자유는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구조였다. 나는 그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설계의 다음 단계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메시지는 며칠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당신의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도움의 제안인지 시험의 시작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즉시 연결하지 않았다. 대신 역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발신 경로, 문장 습관, 시간대. 모든 것은 익숙한 방식으로 분석되었지만 결론은 단순했다. 위험은 통제 가능 범위에 있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내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빛 아래에서 다른 역할을 만들 것인가. 나는 조건을 정했다. 첫째, 공격 목적의 작업은 하지 않을 것. 둘째, 개인을 해치는 정보는 다루지 않을 것. 셋째, 내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중단할 것. 조건은 단호했고 타협은 없었다. 답장은 짧았다. 방어와 구조에 한해 가능하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첫 작업은 작았다. 취약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안 계획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나는 손을 움직이며 과거의 습관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빠른 판단, 최소한의 움직임, 정확한 타격. 그러나 이번에는 파괴 대신 봉합을 선택했다. 공격의 상상을 멈추고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결과는 좋았고 평가는 조용히 퍼졌다. 조용함이 중요했다. 성공이 소문이 되면 성공은 위험이 된다. 일이 늘어날수록 나의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마음은 복잡해졌다.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운 시민도 아니었다. 중간지대에서의 삶은 균형을 요구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과거가 현재를 덮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기록을 이중으로 관리했고 모든 접촉을 분산시켰다. 신뢰는 기능으로만, 감정은 보류했다. 어느 날 익숙한 유형의 코드 패턴을 발견했다. 평양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누군가의 흔적이었다. 같은 방식의 우회, 같은 시간 압박의 흔적. 그 코드는 말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아직 그곳에 있는 사람들,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개입은 위험했고 무시는 비겁했다. 나는 중간 해법을 택했다. 취약점의 문을 닫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용히 막았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도망치는 꿈이 아니라 앉아서 설명하는 꿈이었다.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는 장면. 깨어나자 방향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른 결과로 바꾸는 것이었다. 같은 기술, 다른 선택,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카페에 다시 갔다. 처음 그 문을 열던 날과 달리 이번에는 손잡이가 가볍게 느껴졌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누구도 나를 모르고 나는 누구도 알 필요가 없었다. 그 익명성은 고독이 아니라 안전이었다. 화면을 켜고 로그인했다. 이번 로그인에는 떨림이 없었다. 대신 책임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대답은 명확했다. 빛을 키우되 그림자를 만들지 않을 것. 나의 자유가 다른 누군가의 감옥이 되지 않도록 그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나는 멈출 것이다. 멈출 수 있다는 선택지 자체가 과거의 나에게는 없던 특권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이름을 갖는 일. 숨지 않는 이름. 그러나 과시하지 않는 이름. 나의 기술과 선택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정체성. 그것을 만드는 순간 이야기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마지막 문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문장은 도망이 아니라 시작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름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너무 평범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고 너무 특별하면 과거를 부를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기능으로 나를 정의하기로 했다.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그 선택들의 합이 곧 나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직함도 화려한 소개도 원하지 않았다. 단지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 필요할 때 나타났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많은 시스템을 보았다. 허술한 방어, 과신한 관리자, 그리고 무심코 만들어진 위험들. 나는 공격자의 시선으로 취약점을 찾고 수비자의 입장에서 봉합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재능이라 불렀지만 나에게는 생존의 연장이었다. 평양에서 배운 모든 것은 파괴를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이제 나는 같은 지식을 보호의 도구로 바꾸고 있었다. 방향이 바뀌자 기술의 성격도 달라졌다. 가끔은 선택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내가 막은 공격의 뒤편에는 나와 같은 훈련을 받은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현실이 마음에 남았다. 그러나 나는 배웠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을. 내가 막은 하나의 피해는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지켜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나는 계속할 이유를 찾았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다시 인터넷 카페에 앉아 있었다. 처음 자유를 로그인하던 그 장소와 닮은 공간.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화면을 보고 있었고 커피 향은 변함없었다. 달라진 것은 나였다. 더 이상 탈출 경로를 계산하지 않았고 로그를 지우는데 집착하지도 않았다. 대신 다음 주의 일정과 완료해야 할 작업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평범함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삶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웃음과 다툼, 실패와 성공이 뒤섞여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세계,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세계. 평양에서 배운 것은 통제였고 여기서 배운 것은 책임이었다. 통제는 명령을 따르게 만들지만 책임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나는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다. 나는 선택자다. 국경을 넘은 순간보다, 인터넷 카페의 문을 열었던 순간보다 이 깨달음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갱신해야 하는 로그인 정보와 같았다. 방심하면 만료되고 책임을 잃으면 차단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로그인한다.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의 기록도 아니다.
다만 닫힌 화면 앞에 앉아 있던 한 인간이 스스로의 손으로 창을 열어 젖힌 과정이다. 그 창 너머의 세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하지만 적어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삶이 된다. 나는 오늘도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연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익명성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롭다. 이것이 내가 로그인한 자유의 최종 화면이다.